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량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주류 시작하겠습니다. 상황이 계속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제 전공이기도 합니다. 미디어 사회학인데, 그리고 이제 경제 자본주의 관련해서 같이 접목해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아, 이 자본주의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자본주의가 뭡니까? 자본주의는 돈이 중심이 된 주의입니다. 말 그대로요. 자본주의는 돈이 중심이 된 주의입니다. 돈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화폐는 무엇 때문에 생겨났죠? 조개 껍데기가 화폐였던 시절이 있었죠. 그 조개 껍데기를 추장 부족장들 그 밑에 휘하에 있는 부족원들이 서로 거래를 하고 쌀이랄지 뭐 고기랄지 생선으로 바꿔먹던 시절에 그때 조개 껍데기에 대한 믿음은 신뢰는 이게 화폐다라는 거죠. 지금도 미국 달러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1,000달러짜리 화폐가 있었을 때는 그 화폐에 대한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원화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급 준비율 뭐 은행에서 뭐 15%다, 12%다라고 할 때 지급 준비율이 12%로 그 숫자대로 돼 있을 것이다. 실제로 중앙은행이나 은행에서 실제로 12%를 그 지점에 또는 그 금융지주회사의 그 중앙은행에 또는 본사에 가지고 있습니까? 미쳤습니까? 그걸 어디다 보관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컴퓨터의 어떤 숫자에 불과합니다. 다 모든 국가가 모든 은행이 신뢰를 먹고 삽니다. 돈에 대한 신뢰, 돈의 가치에 대한 신뢰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그걸로 서로 속으로 거래를 합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아직도 수표를 씁니다. 수표에 자기 사인을 해줘요. 그게 신뢰사회의 핵심입니다. 수백 년 동안 자본주의가 버텨왔던 이유는 그 신뢰가 깨지면 그 수표를 부도수표를 날리면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부도수표를 써서 그 뒤에 은행으로 찾아가 보니 마이클이라는 사람의 잔고에는 네가 가져갈 300불이 없었어 라고 하면 마이클은 그 사회에서 배제되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핵심이에요. 자, 이 신뢰의 생태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 됩니다. 은행이 기업을, 개인이 개인을. 그런데 개인이 대통령을 못 믿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개인이 대통령을 못 믿어요. 이게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어요? 개인들이 상당수가 못 믿어. 그렇게 2년여가 흘렀어. 그런데 국민의힘이 계엄 직후에 보여줬던 행각은 계엄 해제가 돼서 본인들도 겨우, 특히 한동훈 본인들도 겨우 체포의 위기로부터 벗어나자. 탄핵은 안 된다라고 하루 이틀 강짜를 놨었죠. 그러다가 오늘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는지는 김한과 김민아가 설명을 할 것이고, 이 신뢰 사회에서 신뢰가 어느 정도로 무너지는 게 가속화되느냐를 보자면요.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2인자 차관이 사우스코리아의 미스터 윤이 로이터의 보도입니다. badly misjudged. 마샬로 계엄령을 선포한 거는 badly misjudged다. 매우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것. 그러면서 그걸 막아낸 계엄을 해제시킨 한국 국회 특히 국민들이 옳았다라고 백악관 국무부가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빨리 정상사회, 신뢰사회로 복귀하는 게 미국에게도 좋다라는 뜻이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는 거의 소개가 안 됐었는데요. 미국의 많은 언론들은 아주 최근까지도 한국의 역사에 관해서 딱 두 가지를 가장 주요하게 썼습니다. 첫 번째는 군부 쿠데타의 나라, 두 번째는 데모와 집회 시위가 늘 있는 나라. 이 두 가지가 1990년대 말까지,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가 2000년대 중반 이후인데요. 2006년, 2007년부터인데요. 그때까지도 미국 사람들, 평범한 미국 사람들은 2000년대 중후반까지도 한국에서 가장 떠오르는 두 가지는 전쟁, 독재, 시위입니다. 세 가지네. 전쟁, 독재, 시위. 전쟁, 독재, 시위, 전쟁, 독재, 시위. 그것만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뉴욕타임즈가 얼마나 많이 보도했는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수십 개를 썼어요. 2, 3일 동안. 수십 개를. 그것도 계속 헤드라인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썼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진들이 미국인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봐왔던 사진입니다. 한국 하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딱 그동안 우리가 좋아진 지, 문화적으로 좋아지고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30년 후에 K-팝, K-푸드 딱 미국인들한테는 한 10년 됐어요. 근데 다시 옛날 낙인 찍힌 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수십 개가 올라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왜냐? 그게 그들 머릿속에 있는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중에 하나예요. 많은 미국의 나이든 세대, 심지어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는 기자들마저도 한국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고정관념을 충족시켜주는 뭔가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씁니다. 원래 그게 인간의 특성이에요. 인간의 특성. 심지어는 제가 있었던 미주리 주립대학의 박사 논문에, 한국인 박사입니다. 남편이 기재부 유명한 관료였고 여자분이 쓴 건데요. 그분의 부인이죠. 그분이 쓴 건데, 그분이 고생하시면서 쓴 게 그런 거였어요. 미국의 가장 오래된 잡지 중에 하나인 대중적인 잡지였던 라이프지에, 라이프라는 잡지가 있죠. 사진전도 열었었죠. 제가 언제 커뮤니티에 한번 올렸던 그 사진도 라이프지 사진전이었는데, 그 라이프지에서 한국 전쟁 동안 편집되어진 사진, 그러니까 절대 올라가지 않은 사진들만 추려서 이유를 분석하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뭔지 아세요? 한국 전쟁 기간 동안 50년부터 53년 동안 라이프지에,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이었던 잡지 라이프지에 나가지 않았던 한국 전쟁의 사진. 그거는 한복을 입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때는 어린 아이들이었겠죠. 또는 아버지 어머니 뻘 되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20대 30대 또는 어린 아이들이 맛있게 뭘 먹고 행복하게 웃음을 짓고 가족들이랑 도란도란 있는 모습은 모두 편집됐습니다. 그것도 여러 컷이 찍혔거든요. 근데 다 편집됐어요. 수천 장, 수만 장이 절대 안 나갔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걸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진실되게 안 보이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빠져서 그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확증 편향을 더 불러일으켜주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제가 공부한 바로는 안타깝게도 미디어입니다. 미디어의 언론이 그 확증 편향을 더 불러일으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한국은 다시 80년대로 돌아가는 나라가 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계인들의 확증 편향은 강화됩니다. 낙인 찍히는 내가 옳았어. 한국인들은 원래 저랬어. 다시 시작됐네.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선진국이 됐다고? 웃기지 마라. 원래 그랬잖아. 동양인들이 뭐 별거 있어? 돈만 좀 벌었겠지. 저러다 중국화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많은 서양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이동을 할까요? 낙인이 지금 상황에서 몇 개월 이상 더 낙인이 찍히잖아요? 한국 끝나요. 한국은 바로 중진국으로 떨어집니다. 인도네시아처럼 생각을 해요. 한국을. 끝이에요. K푸드, K팝 막 올려놨었잖아요. 이거 빨리 해결하지 않고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완전히 끝납니다. 원래가 인간의 뇌가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끝난다고 해서 다시 중진국의 관념과 이미지로 돌아간다고 해서 뭐 나쁠 것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정말 비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정치적인 사익과 이익 때문에 주판안을 튕겼어요. 추경호는 내랑 공모를 한 것 같아요. 미리 알고 사람들을 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다 당사로 모이게 해서 거기에서 체포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한동훈은 아마도 언론 또는 국정원으로부터 당시에 당신도 체포될 수 있다라는 말을 분명히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정황이 매우 뚜렷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동훈이나 국민의힘이 보였던 탄핵 반대의 행보는 그래서 굉장히 파렴치한 겁니다. 왜냐? 시간을 벌기 위한 수작이었던 거예요. 어차피 대통령은 나가는데 야, 이렇게 되면 시간을 조절해서 충분히 우리가 다시 집권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자. 최소 반년, 최대 1년 이상. 그래서 그 다음에 선거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해 라고 하는 줄파날만 튕겼던 자들이 거의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요. 이건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죠. 그 중남미 지역의 시위, 우리가 맨날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이 홍준표를 극우라고 할까요? 보수라고 할까요? 보수라고 아직 불러줄까요? 보수 정치인들이 문재인 때 뭐 했던 말이 있죠. 맨날 문재인이나 이른바 이제 리버럴 정부, 저는 민주당을 그냥 보수 리버럴 정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보수 리버럴 정부가 집권을 했을 때 이 극우스러운 집단들이, 정치 세력들이, 한국의 기득권 세력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 베네수엘라 된다. 제가 그때 KBS에 있을 때도 한국 베네수엘라 안 된다. 베네수엘라 되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된다. 그 요인을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도 정치학이나 경제학에서 이미 배웠던 거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의 KDI 다음으로 생긴 가장 권위 있는 한국의 뭐 사실상 국립연구기관 중에 하나죠. 예. 사실상의 정부 연구기관이죠. 예, 이걸 뭐 민간 자율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정부 연구기관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로 권위가 있는, KDI에 이어서 두 번째로 권위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자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중남미 지역의 시위 원인과 주요 국가별 사례 분석을 보시면 시위 원인을 주요 이슈별로 키워드로 쭉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해서 얼마나
국가 경제 성장률과 얼마나 이런 요인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가는지가 빨간색으로 칠해진 게 밀접합니다. 자, 보세요. 브라질의 경우 있잖아요. 0.773이 있어요. 제가 베네수엘라 중남미 깽단 이야기했었는데 중남미 깽단에 의한 사회 장악이 0.773입니다. 불평등도 0.710 볼리비아 아주 불평등 높죠. 그리고 정치 불안정이 0.659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계수가 높은 거죠. 성장도 떨어지고 나라가 개판 나는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 불안정, 정치적 불신, 시위 증가, 선거 기간 동안의 시위 증가, 시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 다 0.8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입니다. 이 상황을 거의 2년 동안 평화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민주주의를 훈련받은 사람이라 박근혜 때도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그때 시라큐스 대학 교수 그 기자 후배가 그분도 여성인데 와서 저한테 취재를 한번 해간 적이 있다라고 본인도 논문 쓰기 위해서 취재를 해간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학자들도 놀랬어요. 그때. 이렇게 민주주의가 성숙하냐? 폭력이 없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 데모 보셨던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살벌해요. 특히 신나치주의자들은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특히 동양인들 근처에 자동차만 타고 가도요.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들에서 근데 그들이 우리를 평가를 해요. 그것도 하여간 좀 기분 나쁘기는 하지만 여하튼 그들은 돈이 있고 그 돈으로 지들 수준에 맞는 국가들에게 투자를 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거기에 낙오를 지금 해올 징후가 나타나다가 낙오하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계엄이라는 게.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끝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랫동안 남미처럼 피폐한 경제가 되는 겁니다. 빨리 수습을 해야 돼요. 그 수습이 뭐냐? 일정이 나와야 됩니다. 일정이 나와야 됩니다. 외국인들도 감지할 수 있게. 여기 지금 외국의 재무부 장관들, 대사들 엄청나게 연락 주고받거든요. 서울에. CIA 다 주고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관 업무팀만 아주 발달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대관 업무팀 3대 그룹 중에 하나가 3분쯤 전에 제가 아주 아는 친한 기자에게 먼저 이 계엄령에 관해서 일러줬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방송에서. 그런데 3분 전에 알려줬으면 3분 전에 알았을까요? 대관 담당 상무가 3분 전에 알았을까요? 삼성, 현대, SK 중에 하나예요. 3분 전에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두세 시간 전에 알았을 수도 있죠. 서너 시간 전에 알았을 수도 있죠. 근데 이번에 미국이 제대로 몰랐었던 것 같단 말이죠.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겠습니까? 여차하면 돈 다 빼갑니다. 이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짧다. 특히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정치가 경제, 주식시장,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기업의 순이익,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한 충격이 왔을 때 사야 한다. 경제적, 영업 외적인 변수라면 사야 한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근데 정치가 경제를 남미처럼 1년, 2년, 10년, 20년 눌러버리면 그 후진 정치가 이꼴 후진 경제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 지금 당장은 남미꼴이 안 나지만 1년, 2년 후에는 급속히 남미화가 진행이 됩니다. 급속히 남미화가 진행이 돼요. 수습은 빨리 해야 되고 그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 일정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 언제쯤 나갈 거야? 대선 언제쯤 치를 거야?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나라를 운영할 거야? 라는 그 틀이 빨리 구체적으로 각국의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이런 쪽의 대관 담당들이랄지 그쪽의 그 CEO들한테 직접 각인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계속 뉴욕타임즈에서 나왔던 지난 2, 3일간의 저 보도대로 계속 시위와 집회 그리고 국회에서 풀지 못한다. 한동훈이 저러고 있다. 윤석열이 저러고 있다가 한 달 정도 지속되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보수 여러분. 예? 당신들이 진짜 보수라면, 진짜 돈 좀 있다면 정신 차리세요. 예? 누가 되는가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 이재명 되면 나 망해? 그럴 일도 없고요. 그럴 일도 없고 설사 그런 어떤 우려나 걱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보수적이고 꼴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직시를 해보십시오. 한국은 지금 백척간도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오늘 내일 이번 주말 사이에 명확하게 윤석열은 나간다라는 게 전 세계에 대외적으로 공포가 돼야 됩니다. 저는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 투자를 합니다. 예.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생태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금융주가 막 빠졌던 거예요. 신뢰 산업의 가장 핵심인 자본주의의 핵심인 금융주가 푹푹푹 떨어졌던 것.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덜 떨어졌던 이유는 딱 그겁니다. 트럼프 2기보다 더 무서운 건 쿠데타입니다. 계엄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불안정한 겁니다. 금융주가 무너지면 마지막으로 뒷받침해줬던 그래도 한국은 자본이 축적돼서 몇 년 더 갈 것 같아 라고 느껴졌던 대기업들과 금융주가 무너지는 거는 한국 자본주의 끝나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고 기회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시간 벌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들을 이런 관점으로 꼭 지켜봐 주시고 응징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의 자본주의와 주식시장, 자산시장을 완전히 말아먹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사익을 위해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 들어오셨네요. 예, 아즈라엘님, 강전아님, 랄라님 등이 들어오셨습니다. 답답한 심정이실 텐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은 광고를 하기로 했어요. 왜냐? 저는
제가 촉이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기자 생활 30년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윤석열은 윤석열 이미 끝났고요. 이미 끝났고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그게 공식 발표만 남았다. 어떤 형태로 내려오는지에 관한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얀지 뭐 탄핵인지 임기 단축 개헌인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있겠죠. 하지만 조만간 내려오는 거는 확정됩니다. 그 확정되는 게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저도 토요일에 광화문에 가겠습니다. 예. 거기에서 뵐 분들 뵙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